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밀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의 주제 전차. 전차. 사실은 그 수많은 밀떡들이 있지만 각자 꽂혀 있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특별하게 특정 국가의 무기 체계에 꽂혀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있고 항공기, 전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근데 지상병력에서는 뭐니 해도 이 전차 탱크인 것 같아. 지상의 왕자. 네. 그러니까 흑표가 너무 잘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국뽕도 차오르고요. 네. 그리고 뭐 할 얘기도 또 굉장히 많고 이게 역사도 있고 다른 나라 것들과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다른 나라 것들을 이게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 이런 것들도 재밌고요. 그거 굉장히 흥미롭죠. 네. 네. 아무튼 이 재밌는 일들이 많은 전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 전차가 뭐냐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차, 장갑차 구별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전차가 뭡니까? 전차 뭐 역사로 따진다면 1차 세계대전부터 그렇죠. 나왔죠. 그렇게 많이들 아시는 그런 탱크라고 알려진 지상의 왕자. 네, 전차. 지상의 원래는 왕자. 그래서 그 목적이 뭐 보병을 보호하고 네.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기관총 진지를 돌파할 수 있는. 참호를 넘을 수 네. 있는. 근데 그것이 이제 기갑전으로 바뀌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대규모 전격전이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진 그런 기갑전의 아주 대표적인 핵심적인 무기 체계가 된 것이 전차고요. 지금이 이제 와서는 그런 전차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전차로 구분이 됐지만 예. 다 통합해서 메인 배틀 탱크, MBT. 그러니까 MBT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쓰이는 것이 전차.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네요. 전차에 대해서. MBT. 그 전차가 지상의 왕자라고 네.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1차 세계대전 때 등장했을 때의 센세이션 네. 그리고 2차 대전에서 기갑전이 펼쳐질 때의 센세이션 이런 게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씩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전에서 흔히 말하는 전차 무용론 이런 네. 것들도 얘기가 됐었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한번 다룬 적 있죠. 그 전차 무용론이라고 빠르게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주제죠. 그런데 전차 무용론은 계속 아까 멋진 표현 써주셨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전차 무용론도 따라서 계속해서 그렇지. 왔던 1차 대전 때 썼던 것처럼 쓸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역할이 달라지고 그렇죠. 환경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는 전차의 적이 늘어난 거죠. 그렇지. 1차 대전 때 전차의 적이라고 하면 뭐 야포. 근데 뭐 곡사화기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았고. 뭐 그다음에 뚜껑 열고 이거 던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전차 소총 정도 뭐 이 정도였는데 2차 대전 들어가면서부터 뭐 바추카 그다음에 이제 맞춰서 부술 수 있는 무기들이 늘어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항공 무기들이 발달하게 그렇죠. 되면서 헬리콥터 그다음에 전투기에서 잡을 수 있는 미사일도 늘어났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드론이라는 아주 상극의 무기체계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다루었죠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 전차 무용론 무슨 무용론 하는 것이 다 무기 체계는 창과 방패의 그렇죠. 그렇죠. 얘가 그런 나오고 얘가 역학관계가 나오고 있는 거다. 계속 발전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론 때려잡는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용론이라고 하면 어떤 큰 흐름이 완전히 접혀졌을 때 예를 들면 전함으로 그죠. 그게 아주 그냥 큰 예시인데 전함이 항공모함이 등장하면서 그 무용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져가는 그렇지 않는 한은 전차는 계속될 거고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모델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차라는 명맥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1차 대전 때의 전차하고 다르고 뭐 베트남전의 전차하고 다를 거고 그리고 지금 현대전에서 전차가 다른데 또 전차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지금 전함 얘기하시고 네. 항공모함 얘기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활동할 때만 해도 판옥선이 최고였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판옥선 지금 뭐 못 쓰잖아. 그렇다고 뭐 무용론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그 무기 체계를 우리가 논할 때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네. 크게 나눌 수도 있고 막 굉장히 세분하게 세부전. 나눌 수도 있는데 뭐 전함, 초계함, 호위함, 그러니까, 구축함 예. 이런 식으로 나눌 때에 전함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전함이 이제 무용론이 돼서 그런 무용론은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 뭐 얘기할 수 인정되는 있는 거고. 무용론인데 네. 무용론이라고 하면은 전차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전차는 또 그 대전차 화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이 또 된단 말이에요. 발전하고. 네. 예. 지금으로 말하면 드론이나 대전차 화력 저쪽에서 얘기하는 북한으로 보면 이제 불새 3나 뭐 이런 어떤 강한 성능의 대전차 화력이 있어서 이게 무용론이다라고 하지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이 생기고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체계가 들어가는 그런 전차 그리고 APS라고 하죠. 그 방어 장비들 그죠. 그런 센서들이 들어가는 그런 전차라면은 전차가 계속 굴러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저희가 전시회 갔을 때 K2에 트로피가 붙어 있었잖아요. 어허. 능동 방어 체계. 그런 것도 있고 드론은 제밍하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대응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전차 무용론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게 4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 전차부대 녹아내리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쇼크를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 동네 날씨가 그런데 어떻게? 전차 무용론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장소에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거든요. 이 얘기는 전쟁에서 공세를 할 수 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전력을 쏟아부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게 전쟁의 기본 목표인데 전차는 그걸 해줄 수 있고 전차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전차가 오는 걸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전차가 움직여야지 그것도 어떤 의미가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전차의 적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함이 항공모함으로 대체됐던 건 전함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보다 항공모함의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압도적이니까. 압도적이 되면서 그러니까 전차 역시 전차의 가성비와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슷한 무기 체계가 나올 때에만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족 보행 병기를 꼽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빨리 넘어가시죠. 마무리가 좀 커잡혔어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이게 SF적인 발상을 해보면 뭐 자기부상 전차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상에 떠서 다니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완전히 또 얘기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전차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껍데기가 있잖아요. 장갑이라 그럽니까? 이 소재의 어떤 발전도 그렇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에 대한 소재는 각국 그게 전차를 개발하는 각국에서의 1급 기밀로 돼 있죠. 전차에서 스텔스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4세대 전차에서는 그런 것들이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아무튼 뭐 발전해 나가다 보면 뭐 아시듯 스텔스라고 해서 정말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차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드래곤 24 훈련 네. 폴란드에서 맞습니다. 있었던 여기에 뭐 군인들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군 장비들도 펼쳐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차를 우리가 이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좀 자부심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드래곤 24 훈련이 뭔지부터 드래곤 설명해. 24 훈련은 나토의 한 훈련으로서 이제 그 훈련 명칭을 이제 부여한 거예요. 드래곤 24라고 해서 나토 입장에서 보면 북부 지역 쪽에서 벌어지는 이제 훈련인데 가상을 하는 거죠. 러시아라고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러시아밖에 없으니까 러시아가 동부에 있는 국가들 이를테면 폴란드라든지 뭐 대표적인 게 폴란드죠. 네, 이런 국가를 대규모 침공했을 때 기갑과 또 공중전을 통해서 제압하는 예.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토국의 주요국들이 전부 모여서 하는 훈련인데 이번에 대규모로 펼쳐졌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전차가 3종이 들어왔어요. 뭐 미군 기갑 부대도 들어왔지만은 미군 전차가 에이브럼스. 네, 에이브럼스 M1, A2가 지금 폴란드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그 부대하고 흑표 K2 그 중에서도 이제 GF 간격을 갖다가 이어간다 해가지고 G2 K2 G2형이 훈련장에 들어왔고요. 죄송한데 GF면 그 FA50 명칭이고 이게 PL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할 때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하려고 이런 거 좋아. 그랬는데 둘이 싸우는 거 너무 좋아.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180대 이제 초기 1차로 들어오는 거를 K2 GF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K2 GF형이 지금 46대가 현재 46대 가장 따끈한 정보입니다. 46대가 들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주고 있죠. 추가되고. 네, 근데 그 부대가 전장에 이제 훈련장에 나왔고 나온 거고. 또 하나 이제 레오파드 레오파드 A2 레오파드 2 중에서 A7형
A7. A7형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겠네요. 원래 전차를 세 가지만 뽑는다. 어. 뭐 탑3를 흔히 말하는 뽑는다 했을 네, 탑3를 때 네. 한다면 탑3가 다 들어온 거예요. 한 얘- 전장 안에 보였네요. 얘들이 한 훈련장. 탑3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3.5세대 전차 중에서 원래 동구권 러시아의 전차를 뭐 4세대 전차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전차를 끼우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서 허접함이 좀 많이 드러났고 티가 나버렸지. 제가 네. 보기에는 끼울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걸 끼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 걷어낸다 보면은 세 개의 기종 차종이 전차의 탑3로 현재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국적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 한국 그리고 레오파드 정도라면 예, 독일. 예. 그러니까 독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정도라면 이거는 뭐 원래 독일 탱크 유명하고 그렇죠. 뭐 미국 탱크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 거기는 가만히 있나? 중국은 어떻게 보면 두 발짝 정도 늦어요. 그래서 지금 3.5세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차를 내놓진 못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일본은 지금 뭐 한참 아래죠. 빼요? 예. 알겠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고 너무 가벼워요. 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르클레르는 제외시키는 건가요? 르클레르가 사실 3.5세대를 연 전차죠. 그렇죠. 르클레르 전차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레오파드 2의 A5, 4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제외한 이유가 계속해서 레오파드 2처럼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했다. 르클레어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탑3를 얘기하니까 그런 애들 뭐 탑4, 탑5 정도에 넣자. 그럴 수께는 충분히 들어가죠. 예. 좋습니다. 그럼 탑3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전차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보죠. 장단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죠. 네. 전차는 크게 방어력과 공격력 그렇죠.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면 쉽잖아요. 가장 그래서 중요한. 뭐 전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갑자기 그 예전에 고대 농구부의 박한 감독이라고. 유명하죠. 야, 지금 안 되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오펜스고 하나는 디펜스야. 너무 유명하죠. 그래 나가서 해봐. 그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바로 그 방어와 공격. 그리고 이제 야구 시즌 되니까 야구 팬들이 우리 팀에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공격과 수비. 뭐 그렇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자, 비슷하죠. 지금 전차의 방어력, 공격력 요거를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사실 호불호도 생길 테고 장단점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차원에서 본다면 방어력을 일단 한번 볼까요? 그 세 개의 차종의 방어력 보면 어디가 가장 세 보일까요? 방어력 측면에서 우선 첫 번째 모든 전차 개발국의 방어력은 기밀 사항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 뇌피셜로의 추정은 그렇습니다. 방어력은 레오파드 2보다는 M1A2가 가장 셀 것 같다. 에이브람스가 더 세다. 네. 뭐 우크라이나전에서 M1A2가 지금 터져가지고 M1A1이죠 그건 M1A1이 이제 파괴가 되니까 그 열몇 대 지원한 중에서 한두 대가 파괴가 되니까 뭐 세 대 파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파괴가 되니까 그게 굉장히 대서특필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사가들은 또 그런 것만 보거든. 근데 상대편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들 녹아날 때는 수도 없이 녹아났는데 그건 이제 이슈도 아닌 거야. 그럴 정도로 그거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방어력이 굉장한 그런 전차 중에 하나다. 뭐 톤수도 생각해 보면 방어력은 가장 높을 거라고 전차의 추정되고 있거든요. 방어력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튼튼함인가요? 그렇죠. 대전차 화력을 견뎌낼 수 있거나 견뎌내는 튼튼함. 예, 그리고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 체계를 일단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차 자체에 뭐 반응 장갑을 붙이든 아니면 다른 장갑에 대한 그 재질을 갖다가 굉장히 신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또 신재료를 동원해가지고 방어력을 강화시키든 그런 방어력을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맷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맷집이죠. 전장에서 이제 뭐 두드려 맞더라도 계속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균질 아변 장갑의 크기로 방어력을 갖다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 숫자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면 M1A2가 가장 세다. 세 개 중에는 셀 것 같다는 추정인 거고요. 그 다음은 레오파드예요. 제가 볼 때는 레오파드 2나 흑표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삐까빵사. 네. 근데 함부로 얘기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어력이라는 건 다 국가의 기밀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스펙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까지 그냥 이제 보여진 바 우리 박찬준 위원 내피셜로는 에이브람스 그러니까 M1A2가 제일 그 방어력은 제일 센 것 같다. 네. 정 작가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공격력으로 넘어가자고요. 아 예. 공격은 흑표겠죠? 아닙니다. 저는 흑표로 볼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예, 아, 흑표로 그래요? 볼 수는 없고 M1A2 최신형에 열화 우라늄탄이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에이브럼스 전차가 가장 근데 센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게 미국이 M1 에이브럼스를 다른 국가에 판 적은 있어도 열화 우라늄탄을 그렇지. 판 적은 예,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면 저는 조금 질문을 하는 게 만약 열화 우라늄탄이 빠진다면 그렇죠. 만약에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면 얘는 열화 우라늄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탄이거든요. 텅스텐 재질로 된 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넘버 2를 흑표를 봤는데 사실 말씀대로 그걸 제거한다. 뺀다면. 같은 탄종이 같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흑표하고 에이브럼스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흑표에 좀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경장을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M1A2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격력을 본다는 건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기동력도 공격력에 포함이 되나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뭐 세 번째, 네 번째의 어떤 그 기준으로 기동성도 봐야 되는데 사실은 기동성에서 이번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기동력은 누가 봐도 흑표지. 흑표가 넘버원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도 드러난 게 이번 드래곤 드래곤 24에서 드러났어요. 아하. 근데 이제 이거를 국뽕에 차오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와 흑표가 최고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뭐 대충 그러고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에브람스나 뭐 레오파드 다 좋은 거 알지. 알지만 지금 있는 세계 차종의 그런 어떤 공격력과 방어력에 내가 차이를 굳이 얘기를 했지만 그 차이라는 게 거의 종이 한 장 차이고 실제 전장에서 커다란 어떤 이슈로 등장할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좋다.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탑3라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1, 2, 3위를 안 매기는 건 좀 그쵸. 비겁한 거잖아.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스펙을 알 수 없고 여러분 방어는 기밀이기 기밀입니다.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자 마음속에 1, 2, 3위는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그럼 정 작가님부터. 3위부터 얘기할까요? 뭐 3위는 알아서 하세요. 3위는 레오파드, 별로 2위는 긴장감 없으니까. 2위는 에이브럼스, 1위는 당연히 흑표죠. 흑표. 네. 레오파드를 더 밑에 놨다.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다. 연식 그리고 때문에. 노르웨이에 시험 질주할 때 압도적으로 달리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면 흑표와 에브람스의 비교에 있어서 흑표를 위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열화 우라늄탄으로 서로 쏴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제외하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흑표가 낫죠. 개발 기간도 훨씬 뒤로였고 또 앞으로 개량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우리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박찬현 위원은 어떻게 1, 2, 3위를 뽑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1위와 2위 이제 순위가 좀 바뀌는데 1위는 이제 에이브럼스 최신형이고요. 2위가 이제 흑표로 놓고 본 거예요. 이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열화 우라늄탄 유무. 예, 뭐 저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자체 그 차종 자체로 본 거죠. 그러니까 실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예, 능력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운용 대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금운동이 그렇다. 에이브람스, 흑표, 레오파드 순서로.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신다라는. 봤습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세대 중에 뭐가 제일 비쌉니까? 가장 비싼 건 에이브람스 전차. 가격으로 보자면 저는 에이브람스 1등 하겠습니다. 비싼 게 좋은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난 그런 생각이 들어. 현대전에서의 무기라는 게 결국 기술력과 자본력이 많이 들어간 게 더 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가성비 따져야지. 적당한 금액 넣고 적당하게 잘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거지만 근데 거기서 조금 고려가 되는 게 각국의 어떤 생산 단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부품이 똑같은 부품이라도 미국 자체에서 그게 좀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단차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떤 수출 시장에서도 그런 걸 좀 감안할 수밖에 없어서 더 높인 거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무기 체계든지 그 가격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죠. 끝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죠. 그러니까 미래의 개량형 전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지. 네. 예. 근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이제 뭐 기술이 됐건 뭐가 됐건 무기가 됐건 어떤 것들이 장착되면 미래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무인 전차가 등장하겠죠. 무인 전차. 그렇습니다. 저도 무인화가 일단 우선순위 1순위고요. 네. 그리고 그 무인화가 되려면
AI가 접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AI가 완전히 접목이 돼서 무인으로 굴러가면서 뭐 360도 탐지를 하는 건 물론입니다만은 그 탐지 거리가 우리가 지금 3.5세대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간다라고 보여지고 함부로 이 전차를 예를 들자면 전투 헬기가 공격 헬기들이 공격을 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4세대급의 전차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르마타, 러시아의 아르마타는 4세대 전차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4세대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자, 전차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여러분 많이들 관심 있으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차 어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이유를 함께 적어주신다면 저희에게도 아주 또 재밌는 읽을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공유해주시고 함께 좀 소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밀대원 여기서 마무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